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자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자광. 예, 사람 이름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자광에 대해서? 제 유튜브 영상을 좀 꾸준히, 좀 열심히 보신 분들 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무오사와 편에서 유자광이 언급이 있었죠. 유자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과서나 시험 같은 데는 전혀 안 나오는 인물입니다만 굉장히 조선 초기 역사, 조선 초기 정치계에서 되게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고요. 오늘 이 유자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초기생애. 초기생애를 하면은 이제 세조 때를 얘기를 합니다. 세조. 태어난 건 세종 때 태어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계 활동을 한 건 이제 세조 때입니다. 자, 일단은 1439년 생이고요. 세조 때죠. 아니, 세종 때죠. 세종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광 유씨 가문이었고요. 아빠 이름은 유규였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유규의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굉장히 좋은 가문입니다. 영광 유씨, 유규도 되게 높은 벼슬 했고요. 되게 좋은 가문인데, 그럼 야, 빽이 엄청 좋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유규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얼자로 태어났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얼자. 얼자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전에도 몇 번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예술문증하고 하면서. 이게, 조선시대는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적자가 있었고요, 적자. 적자는 이제 메인 와이프의 이제 아들이면 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서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얼. 이게 뭐냐면은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 하고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의 신분이 중요했어요. 아빠는 뭐 웬만하면 다 아빠는 이제 다 양반이고 이제 엄마가 중요한 건데 엄마가 만약에 아빠처럼 똑같은 양반이고 이제 메인 며느리다 하면 적자가 되는 거고요. 엄마가 메인 며느리가 아니고 뭔가 신분이 다르다 하면 이제 서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얼이 뭐에 합친 말이냐면 서자, 얼자가 합쳐서 서얼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뭘로 나뉘냐면 이제 서자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조선시대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데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잖아요. 엄마가 요 신분이면은 그냥 일반인이면은 서자가 되는 겁니다. 서자. 근데 엄마가 노비, 기생 이런 천민이야. 그럼 얼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적자, 서자, 얼자 요순으로 좋은 거죠. 근데 요 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되는데 서얼 같은 경우 좀 차별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요 서자, 얼자 중에서도 더 안 좋은 얼자 신분이었던 겁니다. 유자광이. 유자광의 엄마가 천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차별을 받았다.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서 요 신분제도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죠. 홍길동 전에 나오는 그 홍길동 그 소설 속 인물이죠. 홍길동 뭐 실존한 인물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소설 속의 인물 홍길동이 요 서얼 요 신분제도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한 게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양반이긴 한데 안 쳐줬죠. 서얼은 이제 좀 잘 안 쳐줬고 여기서 막 둘째도 차별하는데 엄마가 천해 이러면은 오히려 완전 막 그거 되는 거죠. 그래서 유자광은 되게 차별받는 신분이었다. 근데 이 유자광이 되게 좀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시진 거 잘했고 그리고 체격이 좋았대요. 이게 파이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되게 체격도 크고 막 칼 잘 쓰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았고 지략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요 얼자 신분은 요 얼자 신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거 시험 응시 기회가 없었어요.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과거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정계에 진출하려면 요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지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살짝 수능시험 비슷한 느낌이죠. 수능시험에 공무원 시험 비슷한, 수능시험, 공무원 시험 이런 느낌인데, 아예 시험을 볼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유자광은. 그러니까 어떻게 출세할 희망이 없죠. 일단 이걸 봐야지 뭘 떴든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데, 이걸 봐야지 뭐 정치계에서 뭘 하든 간에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시작할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뭐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일단 집안은 좋아.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일단은 망나니처럼 사는 거죠,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 유자광은 되게, 막 사는 사람, 망나니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나니로 살던 유자광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직업은 구해야 되니까 이제 갑사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갑사가 이게 병사할 때 사거든요. 그리고 갑자는 으뜸 할 때 그 갑자예요. 그러니까 으뜸 병사인데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경복궁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 역할로 이제 됐다. 갑사인데 문지기로 역할로 이제 발령이 났다 해가지고 유자광이 아무리 서울여도 요 칼 쓰는 거 요거 아까 잘 따했지 않습니까? 요거 시험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무예 시험 해가지고 샹샹 야 얘 좀 잘 써내 해가지고 갑사로 취직이 돼서 경복궁 문지기가 된 겁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직업은 얻었죠. 한편 이렇게 이제 갑사돼서 일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한편 이때 당시 세조 말기였는데요. 조선에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시의 난이라고 하는 난인데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세조 때 일어난 초대규모 반란이었어요. 진짜 대규모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저 함경도 있잖아요. 함경도 그 도 하나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도잖아. 그 중에서 도 하나가 들고 일어났으면 진짜 엄청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얘는 규모인데 이때 당시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은 그 개유정난 때 편 보면 아시겠지만 세조가 옹립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명회 이런 사람들, 한명회, 신숙주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요 이시해하고 내통해가지고 뭔가 또 역모를 꾸미려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진짜 불안하죠. 내가 얘들한테 잘해주긴 했어. 그냥 얘들 겉으로는 나한테 충성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찌라실 것 같긴 해. 찌라실 것 같은 거. 혹시 얘네들이 진짜 한다면은 엄청 대규모인데. 그러니까 세조도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시의 난을 3개월 동안 진압을 못해요. 야, 똥줄 탑니다. 야, 초대규모. 그리고 내부에서 실권자들이랑 뭔가 내통도 한다는 썰이 있어.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3개월 동안 지금 진압 못하고 있어.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맨날 이겨. 야, 이거는 큰일 난 거죠. 한편 유자광도 막 소문을 듣습니다. 유씨, 그 얘기 들었어? 저기 함경도에서 이시의 난이라고 났는데, 야, 그거 장난 아니라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막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다른 일반적인 갑사라면, 야, 어떡하냐. 이거 나라가 참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유자광은 달랐죠. 유자광은 아까 말했다시피 지략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유자광은 이를 출세의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광이 뭘 하냐면, 유자광이 아까 뭐 시 쓰고 그런 잘 쓴다 했잖아요. 얘가 또 뭘 잘 쓰냐면 상소를 잘 써요. 상소. 글빨이 된다는 겁니다. 글빨이. 그러니까 유자광이 이제 상소를 씁니다. 상소를 누구한테 쓰냐? 세조한테 다이렉트로 상소를 보냅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전하, 이시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3개월 동안 지나간다고 이게 이럴 일입니까? 지금 얘들 신하들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나서서 통쾌하게 그 이시의 머리를 베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되게 당당한 글을 써서 보냅니다. 패기 넘치죠. 근데 세조가 잠도 못 자고 큰일 났다. 이시의 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갑사가 상소를 보내서 제가 이시의 목을 하니까 뭔가 일단
일단 신빙성은 둘째 치고 일단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아, 야, 얘 봐라. 패기가 장난 아니네 하면서 이제 호감도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기적이죠. 일개 갑사가 상소를 해서 그게 왕한테 간 것도 되게 기적 같은 일인데, 어쨌든 요 상소를 보고 세조가 되게 만족해가지고 나의 되게 명쾌하게 해주는 상소구만. 야, 유자왕이라고 했냐? 야, 걔 불러와봐. 가서 성사가 됩니다. 일개 경복궁 문직이었던 유자왕이 한 나라의 국왕과 1대1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자왕이 세조한테 가요. 그래서 세조한테 가가지고 세조가 야야야, 너 상소 쓴 거 내가 잘 봤어. 야, 네가 이시에 목 배우겠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런 플랜이 있어? 하니까 유자왕이 쫄지 않고 당당하게, 면접 같은 거 보는 거죠, 느낌이. 당당하게 저한테 300명 군사만 준다면은 제가 직접 쳐들어가서 이시의 목을 따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유자왕 신분 뭡니까? 갑사예요. 지금 경복궁 저기 문지기 하던 사람입니다. 문지기 갑자기 와가지고 저에게 300명 군사를 주신다면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아니, 장군도 아니고 일개 갑사가 300명 병사를 달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웃기는 소리죠. 근데 세조는 이런 유자왕의 패기에 반합니다. 야, 얘 봐라. 이 젊은이가 아주 잘 돼 있네. 야, 너 믿음이 간다,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좀 잘 봐 하면서 이제 바로 겸사복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겸사복.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겸사복이 뭐냐면은 그 갑사였잖아요. 갑사 문직이었죠. 겸사복은 이제 경호원, 직속 경호원이 되는 겁니다. 세조 직속 경호원. 야, 저기 문 바깥에 있던 애가 궁 안으로 들어왔어요. 초특급 승진한 거죠. 그렇게 됐다. 네. 그래서 유자왕이 이제 겸사복으로 승진을 했죠. 직속 경원이 됐어요. 그 이후 유자왕은 궁 밖에 있던 일개 갑사가 겸사복으로 승진을 한 뒤 이제 긴급 회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시에 난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회의해 봅시다. 이런 회의에 고위 관료들이 껴있는데 고위 관료들이 있는 자리에 유자왕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전 이런 식으로 진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내고. 장난 아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실제로 아까 그 유자왕이 나가서 말한 대로 별동대를 이끌고 이시의 난을 제압하러 직접 나섭니다. 그래 나서서 여러 가지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막 싸우죠. 막 여기 치고 야 빠지고 하고 한 다음에 그리고 머지않아서 유자왕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활약으로 이시의 난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유자왕은 이제 진압 성공했고 이제 공도 세웠어요. 초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제 겸사복도 일단은 말단이긴 말단이잖아요. 그건 말단이었는데, 그러니까 봅시다. 갑사였죠. 맨 처음에 갑사. 그냥 일용직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갑사에서 직속 경원, 겸사복으로 승진이 됐다가, 근데 여기서 뭘로 승진을 하게 되냐면은 병조 정량에 임명이 됩니다. 병조 정량은 정오품이에요. 정오품. 미친 초고속 승진입니다. 이제 6조 아시죠? 6조, 2조, 형조 있는데 병조는 그중에서 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병조 정량은 그 군사 담당 기관 거의 그러니까 병조에서 이제 살짝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실권자 그러니까 일단 병조에서 일하게 됐고 일단 메인으로 올라온 겁니다. 일단 저기 그거였다가 국방부에 들어온 거예요. 국방부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병조 인사권도 있고 되게 나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친 승진을 하니까 사람들이 욕하죠. 야 잠깐만, 야 신하들이 이제 이신한 진압하고 공세용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자 유자광 뭡니까? 얼자는 과거 시험 안 돼. 근데 병조정 되려면 과거 시험 봐야 돼. 과거 시험도 안 보고 얼자인 저 천한 놈이 어떻게 병조 정령이 됩니까? 막 비난이 막 물밀듯이 날라옵니다. 야 유자광 쟤 뭐야 어서 굴러 들어온 돌이여. 아 예병이 막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자광이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났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겐 세조가 있습니다. 세조.
유정왕한테 뿅 갔잖아요. 그리고 세조 어떤 삶입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오른 최고 그 왕권을 가진 그런 왕 아닙니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유자왕 나는 시대의 최고의 인물을 만났다고 생각을 한다. 니들이 유자왕 발끝만도 되냐? 난 유자왕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병조정령 오케이 해가지고 병조정령 그냥 그대로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의 유자왕을 위한 두 번째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선물은 이제 과거 시험입니다.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봐요. 3년에 한 번씩 보는데 유자왕을 위해서 특별 과거 시험을 열게 됩니다. 이게 별시라고 하는데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여는 게 별시인데요. 어쨌든 그 별시를 통해 이제 과거 시험을 유자왕이 응시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응시를 하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 결과가 나왔는데 세조가 누가 합격했지? 하고 딱 보는데 당연히 우리 자광이가 합격했겠지? 보는데 아무리 봐도 합격 명단에 유자광의 이름이 없어요. 야 잠깐 세조 야 집합 시험관들 집합 야 유자광이라고 있는데 걔 어디 있어? 걔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저희가 봤는데 유자광은 내부 심사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낙방 처리를 시켰습니다. 탈락시킨 겁니다. 유자광을. 특별 과거 시험까지 해줬는데 안 뽑혔어 유자광이. 근데 이들을 물러날 세조가 아니죠. 야 잠깐만 유자광 글 갖고 와봐. 그래서 유자광 글을 딱 봅니다. 난 유자광이 1등 같은데 해가지고 낙방이었던 사람을 과거 시험 1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1등 장원급제 돼버립니다. 장원. 이야 이건 뭐 막무가내죠 그냥. 탈락자를 만약에 지금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건 잡혀갑니다. 어쨌든 세조의 파워를 통해서 낙방이었던 유자광은 과거시험 1등 장원급제를 하게 되어서 당당하게 이제 과거시험 붙었다가 된 겁니다. 인생 성공이죠. 아예 과거시험 그 응시 기회조차 없었는데 어찌저찌 해서 과거시험 1등까지 달았습니다. 장원을 했어요. 야 그리고 이제 또 병조 정량 갔었죠. 이제 한 번 더 승진합니다. 병조 참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정삼품. 야 정삼품이면 당상관이에요. 당상관. 정삼품 기준으로 당상관, 당하관이 나뉘거든요. 정삼품이면 진짜 요직 중에서 요직. 그러니까 당상관 이제부터 다 높은 벼슬아 치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이게 갑사가 저기 문지기가 진짜 순식간에 뽀뽀 하더니 정삼품 당상관이 된 겁니다. 이거는 미쳤죠. 이거는 와 일단 애초에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얘는 아예 그 과거시험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아예 그냥 신분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신분의 한계를 뚫고 따따따 돼서 당상관까지 달게 된 겁니다. 이야 이건 인간승이죠. 인간승.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만세가 된다 유자광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초기생의 세조조의 유자광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남이의 옥 이제 예종식입니다. 예종. 자 세조의 무한 신뢰를 받으면서 막 폭풍 성장하고 있던 유자광. 다만 이제 그만큼 유자광이 성공하는 만큼 유자광을 미워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쟤는 얼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얼짜 아니 과거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어. 근데 쟤는 뭐냐? 나 박타이 가면 되는데 나 왜 공부했지? 나도 그냥 상소 쓸 거 이런 여론들이 생기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얼짜가 이러면서 계속 이 신분 가지고 이제 까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세조는 아니야. 자광이 사랑해 하면서 이제 계속 자광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강력한 지지했던 세조가 죽고 맙니다. 끈 떨어졌죠. 비상. 그리고 이제 세조의 다음 왕 예종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유자광은 예종이랑 그렇게 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종 자왕이 저는 봤는데 살짝 이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근데 유자광은 자기는 왕의 사랑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종의 마음에 들고 예종이 우리 자광이 챙겨줄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유자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한편 이때 조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세조 말기 때 이제 세조가 이제 이시에 난 때 한 명의 신숙주 이런 애들한테 좀 됐죠. 물론 걔들이 진짜 뭐 내부에서 막 하진 않았지만 그런 루머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세조는 되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겠죠. 야, 이거 루머긴 한데 만약에 진짜 걔네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걔들한테 권력을 너무 많이 줬나?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조는 뭔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한 명에 죽여! 이럴 수는 없는 옷이고 그래서 걔네들의 대항마를 이제 키우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구공신이라고 하죠. 한 명의 신숙주 이런 애들 이제 구공신 옛날 공신들 근데 vs 이제 대항마를 세우는데 이제 누구냐면은 남이 구성군 강순 이런 신공신들을 육성을 하게 됩니다. 신공신. 얘들 뭔 공신인가요? 이시에 난 토벌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이제 신공신을 육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군은 조선 역사상 최연소 영의정 타이틀을 달게 될 만큼 되게 열심히 푸시를 해줍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러던 와중에 이제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를 하게 된 겁니다. 유자광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하죠. 유자광은. 근데 딱히 그게 아직 막 그렇게 막 하나의 세력을 쳐줄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아직 유자광이. 어쨌든 그래서 이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요 남이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남이. 강순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전면 나와서 파이트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나이였고 구성군하고 남이가 이제 신공신의 핵심 멤버들이었는데 이 구성군 같은 경우에는 구성군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 그 수양대군 그런 것처럼 이제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붙은 겁니다. 진짜 이름 따로 있어요. 이땡이겠죠. 어쨌든 구성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몸을 낮췄습니다. 일단은 쟤들이 싸우긴 하는데 뭔가 책 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처신 조심 안정 편안한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이는 좀 살짝 자신감이 넘쳤죠. 둘 다 젊거든요. 젊은데 남이는 살짝 좀 야 내가 남이다. 누가 나를 막을 것인가 살짝 이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이런 남이를 한 명의 신숙주 같은 구공신은 에이 저 애새끼가 에이 건방지네 이런 눈빛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종도 딱히 남이를 예쁘게 보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쟤는 건방지게 한번 공 좀 세웠다고 살짝 이런 눈치로 이제 남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종도. 이러던 와중에 남이가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유자광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남이하고 유자광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대요. 근데 남이가 어느 날 유자광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네 저기 저 혜성을 보았는가? 혜성이 떨어졌거든요. 그 혜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원래 같아도 혜성이 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저 혜성은 좀 오랫동안 떠 있다. 이거는 필히 뭔가 뭔가 바뀔 징조이다.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자광은 이거를 역모성 발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거는 역모다. 혜성이 떠 있는데 뭔가 바뀐다, 왕이 바뀐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자광이 바로 예종한테 가가지고 남이가 역모를 꾀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변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종도 뭐 남이가 야 걔는 그럴 법해 야 당장 잡아와 해가지고 남이를 체포를 해옵니다. 체포 긴급 체포 당합니다. 남이가. 그래서 이제 군문장이 열리죠. 이제 야 일단 줄일부터 틀고 곤장도 때리고 하면서 야 너 진짜 역모했어 하면서 구공신도 만세 나 역모했지 이러고 이제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이는 아니냐고 하죠. 내가 그런 적이 어디 있을게 난 아니요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유자광까지 대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이가 유자광이 저를 시기해서 그런 것이다 믿지 마십시오 전하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남이에게 불리한 진술만 나옵니다. 저한테 남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가 저한테 말을 하기를 하면서 이제 평소에 행실을 막 좀 거침없이 했다 보니까 말실수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불리한 진술들만 나오니까 남이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래요. 내가 이 반역을 하려고 했어요. 라고 이제 자백을 해버리게 됩니다.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백을 하고 남이는 처형이 되죠. 그리고 이 남이가 갈 때 강순도 어떻게 엮어가지고 강순까지도 날아가 버립니다. 강순 입장에서 살짝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다음번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영몰고변했잖아요. 이거는 왕 입장에서 야, 넌 최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왕이 이제 요 일을 계기로 예종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왕에게 인정받았어요. 야, 넌 영몰 막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짝 TMI로 하자면 남이가 과연 진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남이가 이제 평소에 이제 구공신 세력하고 대척점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좀 거침없이 말을 한 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조심을 안 했죠. 근데 근데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남이는 예종을 몰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남이의 반역은 한명회와 신숙주 같은 구공신 세력을 척결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남이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유자광은 이제 1등 공신에 봉해집니다. 1등 공신. 너 최고가 된 겁니다. (1등) 공신이면요 그 특권이 어마무시합니다. 빵빵하거든요, 특권이. 그래가지고 되게 야, 인생 폈다. 이제 왕께서도 나를 이뻐할 거야. 만세! 인생 성공! 된 겁니다. 유저가 입장에서는. 자,